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대박의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상하이. 네, 오늘 또 이제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기분 좋게 오늘 방송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박이님들 대박 많이 나셔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때 이제 제가 2만 원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었잖아요. 사실 이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긴가민가한 상황이죠. 왜냐면 전혀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엮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걸 봐줘야지 이제 엮이는 거라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시간 좀 지나니까 바로 오늘 뉴스가 떠버렸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슈는 계속 떴었어요. 한글과 컴퓨터가 뭐 메타버스 만든다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야기는 계속 떴는데 이제 조금씩 꾸역꾸역 오르다가 오늘 싸이월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방에 상한가를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급등 나오면서 이제 수익이 또 40%가 넘었습니다. 우리 그 컴투스 50% 수익에 이어서 한국과 컴퓨터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또 40% 수익률. 캐리 소프트도 이제 그때 비슷한 시점에 같이 이제 메시지 보내드렸죠. 오늘 캐리 시스템도 7%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시작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아직 못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못 가는 것들도 결국에는 기업 내용들은 다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못 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급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줄줄줄 흘러 빠지죠. 요즘에 메타버스로 수급 다 옮겨가니까 멀쩡한 기업들도 자꾸 떨어져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30%에서 손절을 한다. 나 이제 도저히 못 기다려. 3개월 기다리는데 마이너스 30%에서 움직이질 않아. 막 올라오질 않아. 손절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고 하면은 배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손절을 쳤는데 A란 사람은 3개월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30%에서 도저히 얘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거래량도 없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기만 하고 야 이거 재미없다 이거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손절을 쳤단 말이죠. 근데 B란 사람은 3개월 기다렸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 김에 냅둬라 그냥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난 나중에 들여다볼란다 차라리 아니면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냅둘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시세가 받으면 더블이 나온다고 더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더블 먹고 나오는 게 낫습니까? 그냥 못 견뎌서 마이너스 30%에서 손절 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주식은 B가 돼야지 돈을 번다고 봐요. 우리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종목을 잘 가려서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종목 내용을 잘 보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금태를 주는 종목도 장 빠지면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손절 칠 기회는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절을 칠 거냐 아니면 들고 갈 거냐의 그 결정의 가장 큰 판단력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엔 모멘텀을 표현하는데 모멘텀이 들고 갈 만한 놈이냐 아니냐를 보게 돼 있어. 내가 손실 중일 때는. 수익 중일 때는 이런 거 안 봐도 되죠. 언제 파냐 언제 어느 정도만 먹고 파냐 각자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먹는 거니까 굳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손실이 날 경우에 그때 비로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길래 도대체 왜 자꾸 빠지지?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더 사서 단가를 낮추던가 아니면 그냥 버티던가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뭐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그냥 올라갈 때까지 난 버틸란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흐름은 당장의 흐름일 뿐이지 내가 팔기 전까지는 게임은 끝난 게 아니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T팜은 지금 현재 왜 빠지냐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은 이미 기존의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플러스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이러면은 코로나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기처럼 싹 사라져버렸어. 백신을 만들겠다고 백신에 나선 기업 어떻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ST팜은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기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의 핵심은 백신, 코로나 백신이 되든 마든 상관없어.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 코로나 백신 임상 들어가는 거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얘네의 메인은 뭡니까? 올리고잖아.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올리고 헥산이 얘네들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용하는 이 올리고 헥산을 사용해서 임상 시험을 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올리고 헥산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3군데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무슨 현상? 공급 부족 현상.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증설을 해야 될 판이야. 세 기업 모두 다.
지금 증설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또 추가 증설한다고 계속 발표하잖아. 공장 증설을 2공장 증설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3공장 증설을 하는 회사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수요를 받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요는 많은데,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올리고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 중에서 아직 상업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상업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뭡니까? 다 임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임상시로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임상 3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 1500명에 대한 임상 시료만 나가면 되는데 물량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죠. 물량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성공해서 상업화되게 되면 임상 성공해놓고서 지금 올리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출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올리고 헥산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올리고 헥산을 만드는 회사는 이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리고 헥산을 만들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이게 인클리시란 이제 임상 앞두고 있는 상황이 FDA에서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벌써부터 뭐가 걱정되냐? 이제 당장에 상업화가 될 것 같은데 상업화되면은 올리고가 부족한데 어떻게 상업화를 시키지? 이 물량 한 해에 몇 톤이 필요한데 올리고가 이걸 어디서 가져와?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스팜에 SOS를 청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올리고 헥산을 만들란다. 와서 좀 도와달라. 에스팜이 올리고 헥산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해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몇 년 2025년부터는 본인들이 자급자족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럼 에스팜이 얘네들한테 공짜로 그 기술을 넘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분명히 뭔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올리고 헥산 얘네들이 자체가 만들어도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이랑 도와주는 대가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올리고 헥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런티를 받아오는 조건이 있겠죠. 그런 조건 없이 어떤 멍청이가 가서 니네 만들고 싶어? 그래 우리가 만들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노바티스가 자기네가 직접 만들든 뭐라든 상관없이 지금 다른 뭐 B형 간염이나 뭐 고수형 치료제 뭐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거. 얘네들이 내년에서 내후년에 줄줄이 상업화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 군데만 상업화가 돼도 올리고 헥산 지금 현재 뭐 마그네슘 공급 부족이니 요소수 공급 부족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자체가 매출액도 늘어나지만 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인데 삼재에 걸려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거야.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안 들어오면 재수 없는 거죠, 그냥. 때문에 결국엔 갈로면 간다 생각하면요, 결국엔 다 갑니다. 예, 제가 말했던 종목들 나중에 시간 흘러서 다 보세요. 안 간 종목들 거의 없습니다. CIS도 급등이 나왔고 이미.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 그 시기에는 재미없었어. CIS도. 나노신소재도 재미없었어요. 아까 말했죠? 나노신소재도 오히려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나중에 급등한 거라고.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ST팜도 마찬가지인데, ST팜은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게, 다른 애들은 2배, 3배, 2배, 많게는 3배 정도의 어떤 수익을 바라고 종목을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하고 들고 가지만, ST팜은 저는 최소 5배 이상을 보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대잖아요. 최소 5조 이상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배로 봅니다. 나는 나 같으면 5년 기다리려면 5년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면 10년 기다리겠다. 10년이든 5년이든 5배만 가준다면, 저는 우리가 주식 투자자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장 오늘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갈 수밖에 없는 놈은 수급이 받쳐주는 그 순간에 한 방에 뛰쳐오르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종목도 있고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시세가만 붙기 시작하면 막 무섭게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무섭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못 쫓아오게. 이 회사가 좋은데 천천히 올라가면 너도 나도 다 살 거 아닙니까? 다 따라붙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크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거야.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그런 개념이고, ST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빨리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점을 보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리소프트가 제가 봤을 때 캐리소프트와 다른 종목들과의 차이점이 있더라고. 캐리소프트와 다른 종목들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메타버스로 엮였다는 거는 일단 자이든 타이든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A 케이스는 뭐냐면 각 회사가 직접 메타버스에 진출을 선언하는 경우, NFT 사업에 이제 우리는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이게 메타버스주로 엮이죠. 컴투스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막 주변에 인수를 하고 우리도 메타버스 게임을 라인업을 발표를 할 겁니다. NC소프트처럼 앞으로는 리니지도 P2E P2E 서비스로 여러분들 사용할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가 직접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날처럼 우리 이제 NFT 코인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NFT를 직접 진출 선언하는 경우가 있고, B 경우에는 뭐냐면 회사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가 메타버스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 비즈니스가 메타버스에 접목될 수 있다. 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해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갑니까? 주가가 막 그냥 급등세 치솟아 막 20% 이상 또는 상한가 막 들어가 버리죠.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확실한 거니까. 근데 보니까 이 B 케이스 얘네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메타버스랑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 그러면서 한국의 로블록스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캐리소프트 우리 산 이후에. 우리가 여기 어디쯤에서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가가 안 움직였죠. 오늘 이제 7%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이런 B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얘가 한국과 소프트처럼 그냥 아예 치솟을 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캐리소프트가 직접 뭔가 메타버스로 자기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를 메타버스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회사의 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제 말 뜻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얘네가 메타버스로 가려고만 하면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것도 숨어있는 관련주로 바닥권에서 좀 봐보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사업 개요 내용을 보면은 이 자체가 그냥 바로 메타버스에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사업 비즈니스 구조라는 거죠. 어린이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만들고 미디어에 송출하고 이런 회사라고 했잖아요. 어린이와 가족 IP 기반의 컨텐츠 IP 기업이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뭐 TV 플랫폼이나 독립 채널도 갖고 있고 이런 이제 미디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린애들 컨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기업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사가 영위하는 미디어 컨텐츠 산업은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가와 국가 경계가 무너지는 한편 컨텐츠와 커머스, 미디어와 ICT,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면서 산업 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 회사 자체가 이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은연중에 표현을 해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면서. 이거 메타버스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재편된 상황에 있다. 근데 당사가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발휘해서 주목하는 키즈 시장은 뭐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위한 투자는 아낌없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만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덧붙여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뭐 출산 장려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서 전망이 밝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로는 골드키즈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린이 관련 산업이 경기 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이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어 흔쾌한 지출을 이끌어내는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한다. 지금 메타버스에 얘네들이 추진을 안 할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끼워 맞추기이긴 합니다.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 메타버스 올라가는데 끼워 맞추기지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반신반의한데 좀 그래요. 뭐냐면 확실히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강한데 얘는 아무 뉴스가 없었는데도 오후부터 갑자기 메타버스 애들 막 강세에 나타나니까 쭉 끌어올렸다는 얘기는요. 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은 얘를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미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무 뉴스가 없었잖아.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한 방이 필요한 거는 캐리소프트도 한글과 컴퓨터처럼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파동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 주식시장에도 의리입니다. 의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리를 같이 지켜주시고 저도 계속 좋은 종목도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뭐 하셨어요? 빨리 지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시고요. 이게 의리예요. 의리.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좀 달아주고. 저도 이제 영상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글 올리시는지 이렇게 한 번씩 보는 맛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좀 주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 좀 봐라, 괜찮더라 한번 좀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그런 걸로 저는 일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어요. 중앙 DNM 칸 옥션 명인 옥션 투자 NFT 사업 본격화, 이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미술품 경매 시장이 사실은 호황기로 접어든 가운데 중앙 D&M이 경매업체 두 곳에 투자하면서 미술품 경매와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여러분들 NFT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시죠? 사실은 게임이 아니었어요. NFT의 시작은 그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림 경매. 오프라인 그림 경매에서부터 NFT가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뭐 NBA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초짜리 동영상 NFT를 20억에 팔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도 뭐 76억에 거래됐다. 이 얘기가 사실은 이 NFT가 그림 시장에서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그림입니다. 그림. 미술품 시장. 원조라고 하기에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NFT라는 개념이 사용된 게 미술품 시장이라는 거죠. 이 미술품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건 이거는 빼도 박도 없이 거의 게임이랑 비슷하게 NFT 관련주로 엮을 수 있는 거거든. 서울 옥션 보세요. 예, 맞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메이드랑 이제 비슷한 시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10월 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미술품 시장에서 NFT가 상당히 활성화 이미 됐기 때문에 서울 옥션이 계속해서 이제 그때부터 위메이드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위메이드랑 같이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예, NFT 시장에 부을 때 시작하기 초반에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만큼 미술품 시장도 이 NFT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데, 중앙 D&M이 미술품 시장에 경매업체 두 곳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기업 칸옥션하고 명인박물관 소유한 명인옥션을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했다. 그래서 칸옥션은 60%, 명인옥션은 88.2%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D&M이 단숨에 상위권 미술품 경매업체들 경쟁할 만한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 얘기는 서울 옥션과 비견할 만한 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울 옥션이 현재 시가총액이 6,300억, 중앙 D&M 시가총액이 1,500억. 그러니까 중앙 D&M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붙어볼 만하다. 자, 주가 위치를 볼게요.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이죠. 이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NFT 관련주로 이거 새롭게 이제 부각될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롭게 찾은 종목은 이제 중앙 D&M. 이거는 제가 아까 메타버스 이야기 해야지 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막 찾은 종목이라 여러분들한테 아직 문자도 못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히려 문자보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에서 제일 처음 이제 오히려 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1시간 전에 찾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문자를 안 보내드려도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애들을 좀 찾아보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은 내가 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산 이후에 정말 운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산 이후에 더 갈 수도 있죠. 너무 좋지만 또 내가 산 이후에 꼭 하필이면 내가 산 다음날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안 되더라도 떨어질 일도 없는 애. 떨어질 일도 없는 애는 누굽니까? 아직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네. 시장에 반영해서 안 되는데 떨어질 게 뭐 있어. 그죠?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애를 새롭게 찾아내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먹는 방법, 확실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혹시나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또 찾아보면서 또 이제 찾다 보면은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애들이 있죠. 뭐 캐리소프트나 한국화소프트도 거의 일주일을 살 시간을 줬습니다. 찾아내고 나서부터 바로 올라간 게 아니죠. 이렇게 뜸들이는 시간이 있는 게 좋아요. 한글과 뭐 컴퓨터도 사고 나서 한 이틀 기다리는데 안 올라가면 한글 컴퓨터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만 사서 제가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주식도 안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사람 입장인데, 알려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이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인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 얘기를 들었어. 근데 만약에 다음날 바로 치솟아 올라가요. 이거 100명이 얘기를 들었지만 산 사람은 2-3명밖에 없습니다. 살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을 옆으로 바짝 기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리뷰도 또 한번 진행을 하죠. 뭐 또 그냥 나중에 본 사람이나 아니면 들었는데 고민하셨던 분들, 고민할 시간도 충분히 주는 거잖아요. 종목이 움직여주죠. 그럼 일주일 있다 가면은, 이때는 100명 중에 산 사람이 최소 30명에서 50명까지 나오거든요. 나머지 50명은 아예 안 사는 사람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왕 갈 거면 바로 다음날 가는 게 해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2-3명만 먹고 이 종목이 끝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으신 많은 분들이 최대한 살 시간을 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 상태에서 급등 나오는 게
제 입장에서 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종목 얘기하고 바로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앙 DNM 같은 경우도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그냥 올려붙여 버리면 그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살 시간을 주면은 일단 한번 줍줍 해보는 거고,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주식을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겁니다. 예, 안전하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자, 또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좋은 내용 있으면 업로드 시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라이브 방송 때 또 이제 재미난 종목 하나 있으면 이제 또 잡아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 공개도 하고 이러면 좋죠. 공부도 좀 하고 종목 공개도 하고 이러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무료 문자도 보내드리잖아요. 이렇게 종목 이름이랑 왜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뭐 이렇게 이제 무료 문자로도 보내드리는데, 무료 문자 아까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무료 문자를 보내려면 여러분들 번호로 알아야 무료 문자로 보내지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744-5577 여기로 무료 문자 신청 이렇게 문자만 보내시면 돼요. 무료 문자 신청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VIP 클럽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일단 상담을 받아봐야 되니까 우리 마케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상담 이렇게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이쪽에서 먼저 연락이 될 거예요. 증권연합TV 쪽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연락 가서 이제 상담 내용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무료 문자 신청, 그리고 상담 한번 VIP 상담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적어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들 또 남은 또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이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죠.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잡고 매매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매매하셔가지고 자산은 지키고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는 좀 딱 캐치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 감사합니다.